자, 이제 대단원 2단원을 한번 볼 겁니다. 2단원은 헌법과 국가기관 해가지고요. 이제 총 3개, 그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삼권분립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국가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이제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국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들의 어떤 대표기관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자, 국회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게 법을 만드는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입법부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총선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우리나라 이제 정치는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 인구도 일단 이제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제 국정을 운영하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대표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요. 이제 대신 이제 정치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대의 민주제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결국에는 이제 간접 민주 정치라고도 이제 불러요. 자, 이 국회의 위상을 살펴보면 국민의 어떤 이제 대표고요. 또 입법기관에 해당하고요. 국정통제기관. 국정통제기관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행정부가 이제 정치하는 거 그거 이제 뭐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들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국회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이 국회의원들이 300명입니다. 총 300명인데 이 국회의원들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선거구에서 이제 후보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투표해가지고요. 제일 많은 득표를 한 한 명이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총 선거구가 25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한 명씩 이제 선출을 해가지고요.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선거할 때 보면, 총선할 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 나온 후보자들을 이제 한 표씩 행사하고요. 또 다른 이제 그 투표용지 하나는 뭐냐면, 각 정당들이 이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 정당들 중에서 하나를 또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 가운데서 전국으로 이제 따졌을 때, 이거, 이 정당입니다. 정당. 정당이 전국에서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A라는 당이 뭐 이 투표해가지고요, 뭐 50%를 받았다. 그러면은 뭐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을 정당에서 이제 추천해가지고 비례대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의무를 한번 볼게요. 자, 특권은 면책특권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제 국회에서 어떤 이제 입법 활동을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하는 어떤 이제 발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그냥 나 몰라라 이런 게 아니라, 음, 이제 국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정책을 이제 펼쳐가지고요, 뭐 법이 통과됐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니 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면책특권이고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탓을 못하게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체포특권이라고 해가지고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이제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의 의무를 보면, 자, 헌법상 이제 겸직, 금지,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위남용, 금지. 이런 이제 의무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국회의 어떤 주요 이제 기관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국회에 보면 이제 국회의장 1명, 그 다음에 부의장 2명, 요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출된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이 국회의원들끼리 투표해가지고 의장, 그 다음에 이제 부의장, 이렇게 이제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의사, 이제 어떤 내용 그런 거 정리하고 사무감독, 이런 거 이제 담당하고요. 국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를,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정기적인 회의를 이제 본회의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이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자, 국회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제 회의다라는 거고요. 자, 이 회의에서 이제 여러 안건들이 나오겠죠. 자, 일단은 그 안건이 통과되려면 자,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 지금 이제 300명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300명의 과반수다라고 하면 151명입니다. 151명 이상. 자, 그 다음에 출석 의원 중에서 과반수 찬성을 또 해야 되는데요. 그럼 최소 이제 151명이 참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6명. 76명 이상이 또 찬성을 해야지 그게 이제 의결된다, 통과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회의는 이제 공개 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에는 또 이런 이제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임위원회라고 해가지고요. 자, 국회에서 안건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막 이제 올라올 텐데 그 안건이 올라와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회의하기 전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사전에 한번 이렇게 이제 검토하고 심사하는 이제 기관입니다. 그게 이제 상임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 보면은 뭐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거에 다 전문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좀 전문하는 이제 그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분야와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이다 그러면 교육 그 상임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안건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이 교육 그과 관련된 이런 법안들을 이제 검토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본회의에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먼저 사전에 안건을 심사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총 17개 분야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참고로 보고요. 또 이제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특별한 경우에 임시로 구성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섭단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교섭단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회에 자,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이제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당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이제 안건, 뭐 의사, 요런 걸 이제 조정해가지고요. 또 이제 국회에서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운영하려고 이제 만든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회의 아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제 입법의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률의 제정, 법을 만들고요. 또 개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법을 바꾼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또 이제 의결하는, 헌법, 뭐 이제 여기서 개정안을 발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헌법 개정은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은 우리가 이제 국민투표로서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민투표로 붙일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약을 체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비준한다. 비준이라고 하는 건 조약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결이 됐다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행 법으로도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 외국과의 이제 조약 체결하면 우리나라 법에도 법에 이제 적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동의권이 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과 관련된 또 국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결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국가에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국정을 운영할 때, 일단 국정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건 행정부가 이제 하는 건데, 나라를 운영할 때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국가 재정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제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 얼만큼 거둘 것인지, 어떤 항목을 세금으로 거둘 건지, 그런 걸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국가에서 국가 재정이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교육부에서는 얼마가 필요하고 몇 조 예산이 있고 뭐 기획재정부는 얼마 예산을 이제 쓰겠다. 그런 거를 이제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딱 이제 편성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의하고 확정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행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돈을 다 썼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돈을 잘 썼는지 예산 집행의 결산을 또 이제 심사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자, 그다음에 국정 통제 및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제 국정감사합니다. 국정감사. 예, 이게 또 이제 국회의 또 중요한 기능이고요. 자, 국정조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임시로 하는 그 뭐지 그런 이제 조사. 입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소추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 국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자, 고위 공직자에 대한 파면을, 자,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데, 이제 그 탄핵을 요청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헌법기관을 또 이제 구성한다라는 건데, 자, 뭐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그다음에 감사원장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임명을 하는 사람은 이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 자기 마음대로 이걸 다 앉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국회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국무총리, 뭐 행정부가 속하죠. 대법원, 법원이니까 사법부에 속하죠. 헌재도 마찬가지고요.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감사원도 이제 행정부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견제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국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에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명 중에 3명을 국회에서 이렇게 선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서로 이제 견제를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사법부에서 예를 들어 헌재 그 재판관을 다 사법부에서 뽑는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남용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뭐 헌법재판소 소장 이제 임명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입법부에서도 이렇게 재판관 추천하고요. 사법부에서도 이제 재판관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일단은 우리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 사례를 보면, 자, 급식에서, 자, 식재료 불량, 뭐 위생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걱정이 크대요. 그래서 학교 급식법을 만들어서 학교마다 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급식실에 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학교 급식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 급식에 관한 급식 문제가 이제 생기자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급식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법률은 어디에서 만드느냐? 국회에서 만든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민주정치의 핵심은 국민의 정치 참여에 있는데 오늘날 뭐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에 다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정치를 담당하는 대의 민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요. 자, 이 대의 민주제, 간접 민주정치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을 국회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오른쪽에 잠깐 보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위상이라고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회에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을 한대요. 자, 국회는 이제 입법기관이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법률을 만드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면서 국가 권력의 남용을 또 막고요. 또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선거로 뽑은 지역구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 비례대표 의원은 47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자,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국회를 구성하는데, 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이제 선출해가지고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또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이런 걸 이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 우리 이제 문제 2번 한번 봐볼게요. 자, 국회의원의 특징 또는 하는 일, 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이제 그, 학습지에서 확인했던, 건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면책특권, 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국회와 관련된 그런 이제 일들을 할 때 했던 어떤 이제 그런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직무상 했던 그런 이제 언행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불체포 특권. 이제 그러니까 현행범은 제외하고, 현행범일 때는 이제 바로 이제 잡아가는 거고,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상의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뭐, 겸직 금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청력, 네, 국위구선. 그다음에 지위 남용 금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재정, 통일, 외교 등 16개 분야로 나뉘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금 이제 17개입니다. 이거 17개 분야로 나뉘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관련된 안건을 심사한다. 이게 이제 상임위원회라고 있죠. 상임위원회. 자, 그 다음에 교섭단체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20인 이상, 정당 사람들이 이제 그 교섭단체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이제 그, 의사 진행, 국회에서의 어떤 그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이런 이제 교섭단체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국회의 기능을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자료 1번에 보면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료 1번을 보고 국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법률을 개정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국정감사 했대요. 자, 이건 뭐 국정감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료 3번은 국회 예산안 통과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예산안 의결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이제 국회의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자,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게 입법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가진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기능이다라는 거고요. 또 재정에 관한 권한을 또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요. 정부가 1년 동안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심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했고요. 또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또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매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국정감사 진행을 하고요. 중요한 거 그 관련된 거에서는 국정조사라는 걸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뭐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할 때 그 임명 동의권을 또 행사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지금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예시로 한번 봐볼게요. 자, 아동학대가 심해지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요. 자, 그러니까 법안을 일단 제출하는 거는 정부에서도 이제 국회의장한테 제출할 수가 있고요. 국회의원들 10인 이상이 동의해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막 이런 법안들이 엄청 많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국회의장한테. 그러니까 혼자서 이거 다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게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일단 이제 본회의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그러한 이제 안건들을 회의하기 전에 먼저 상임위원회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이제 그 300명이 다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로 한마디씩만 해도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의사를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통합하는 그러한 이제 그 사전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상임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출된 법안을 상임위원회 이제 위원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회의 넘어가서 자, 본회의에서 이제 자, 제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되고요. 또 이제 참여한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됐을 때 이제 통과한다라는 거죠. 가결된다. 가결은 통과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법이 이제 통과되면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그래 알겠다 라고 허락하면 이제 공포하는 거고요. 딱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이제 헌법에 좀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자, 거부권이 또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회의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했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통과할 때 우리가 과반수 이상이 일단 제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되죠. 그건 똑같아요. 근데, 다시, 거부권에서 다시 이제 회의를 할 때는, 출석 인원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때 통과된 거는 이제 대통령도 이제 거부권 행사 못해요.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대통령이 이제 공포하는 건 이제 그걸 받고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되고요. 공포한 다음에 2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